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말이 길죠. 갑상선, 기능 저하. 기능 저하는 말은 이해되죠? 갑상선. 그것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갑상선은요, 제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이 목뼈가 있잖아요. 이게 튀어나온 목뼈. 요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리고 피부 밑에 있거든요. 근데 요 갑상선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목 안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 또는 목 옆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 그래서 목 안에 통증이 있는데 갑상선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분 있고요. 목 옆에 통증이 있는데 뭐가 만져지는데 이게 갑상선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목 안은 인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 안에 통증이 있다, 불편하다, 이거는 인두염 또는 인두에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오는 거고요. 목 옆에 뭐가 만져진다, 아니면 목 옆에 뭐가 아프다, 이거는 임파선입니다. 갑상선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 있죠. 인슐린은 췌장 내의 베타세포라는 데서 분비를 하죠. 아마 지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요, 신체 대사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면은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갑상선 자체는 이제 이 목 여기에 있는데, 어떤 것에 주의를 받냐면은 뇌 속에 뇌하 수체라고 있어요. 뇌하 수체의 조절을 받는 데가 이제 바로 갑상선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말 그대로요.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요, 갑상선염입니다. 갑상선염이 이제 어떤 이유든 생깁니다.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은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갑상선 조직을 갖다 공격을 해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 공격을 받은 염증 때문에 갑상선 내에 있는 호르몬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됩니다. 그랬다가 염증이 진행되면서 다 파괴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남는 게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게 분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염이 제일 흔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을 갖다가 수술을 했어요. 흔한 원인이 이제 암 때문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갑상선을 분비하는 걸 다 절제해 버렸으니까 이럴 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또 보충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영 치료가 안 될 때, 이럴 때 이제 동위 원소로 갑상선을 갖다가 또 다 파괴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능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호르몬을 또 보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의 원인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요, 상당히 모호한 전신 증상이 있는데요. 추위 잘탐, 또는 피로함, 또는 피부가 거칠거나, 또는 머리카락이 천천히 자라거나, 아니면은 눈 주위 또는 다리에 붓기, 식욕 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체중, 이런 게 있고요. 변비 또는 생리불순 또는 불임, 이런 것도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증상을 말씀드리니까 이거 대단한 병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요, 대부분의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진행돼야만 이런 증상이 오거든요. 다 초기에 발견돼서 진단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지금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증세를 보이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세들은요, 사실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연히 이 호르몬의 분비가 적으니까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호르몬을 보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평생 복용한다는 거예요. 어뜻 들어보면은요, 이게 보충이 안 되니, 부족하니 보충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래서 보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제시하려는 완치 훈련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의 완치 훈련은요,
제가 당뇨 완치 훈련 때 말씀드린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네,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요, 똑같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이라는 것은요, 갑상선 호르몬의 공급,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갖다 분비하잖아요. 에서 내 몸의 갑상선 호르몬 요구량을 더 클 때, 네, 갑상선 호르몬에서 분비하는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보다 내 몸의 갑상선 호르몬 요구량이 클 때가 호르몬 부족입니다. 그래서 적게 분비되는 것을 보충하겠다, 이것만 생각하면 방법이 없죠. 네, 그런데 완치 훈련은 그게 아니고요. 적게 분비하는 갑상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갑상선 호르몬 요구량을 줄이는 거죠.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으니까 이걸 줄이는 게 바로 완치 훈련의 원리입니다. 네,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리고 원리로도 어렵지 않지 않아요? 네. 그럼 무엇이 내 몸의 갑상선 호르몬 요구량을 높이느냐? 이거는요, 인슐린 요구량을 높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거의 모든 게 다 이거라고 봐도 돼요. 첫 번째가 체중입니다. 두 번째가 힘듦 또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예민한 몸맘. 네 번째가 비숙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불규칙적인 식사 또는 불규칙적인 삶. 여섯 번째가 운동 부족입니다. 이 6가지만 바꾸면 갑상선 호르몬 요구량이 툭 떨어집니다. 네, 사실이요. 네, 이 갑상선 호르몬 요구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요, 사실 만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완치하잖아요. 그럼 다른 병들도 다 완치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이유거든요. 자, 체중이요, 감량 다지기 훈련하면 됩니다. 힘듦이요, 쉽게 하기 훈련하면 됩니다. 예민한 몸만 둔감 훈련하면 됩니다. 비숙면, 숙면 훈련하면 됩니다. 불규칙적인 식사와 삶,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으면 됩니다. 운동 부족? 네, 제가 어렵게 운동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작하세요. 그리고 밀당으로 조금씩 높여갑니다. 이걸 매일 운동의 밀당이라고 합니다.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생각이 어렵습니다. 시작하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주만이면은 거의 불편함 없이 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전혀 불치병이 아닙니다. 3개월만 완치 훈련 해보세요. 네, 거의 대부분이 3개월 만에 완치할 수 있습니다. 자, 평생 약을 먹을 것인가? 한 번의 훈련으로 완치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오늘의 선택입니다.